갈래복합 시작할게. 우리 보기 6번부터 보고 갈게. 6번 보기 가보자. 흔히 작가는 표현하려는 것을 특정 대상에 빗대는 방식으로 주제를 참신하게 드러낸다. 가는 구체적인 자연현상. 감나무가 감이 익어가는 걸 보고요. 빗대어가지고 이별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뭐한다. 내적 성숙과 내면의 풍요로움을 이루는 인간사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먹의 번짐의 효과나 피사체를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수묵화의 기법. 수묵화는 경계가 없잖아, 그지? 그 기법에 빗대어 계절의 변화, 인간 간의 관계 맺음, 인간과 자연의 조화 등 여러 존재가 서로에게 스며들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둘 다 뭐 한다고요? 자연현상이나 이런 먹의 번짐을 보고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방식을 우리 뭐라 그래? 유추의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지. 유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는 옛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빗대어 창예용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창예용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행가야. 그 인물을 예찬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가 뭐야? 가는 자연현상 보고 인간의 내적 성숙을 얘기하는 거고, 나는 먹의 번짐을 보고 조화를 얘기하는 거고, 다는 창예용의 삶의 방식을 예찬하는 그런 글이다. 요거 이제 주제 잡고 우리 처음부터 가볼게. 감나무를 보고 인간의 내면 성숙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방식? 유추의 방식이 쓰였다.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수리법 사용됐지. 수리법 사용됐고 감나무 잎새 흔드는 거 바람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대꾸법 사용됐지, 그치? 뭐하랴? 이렇게 대꾸가 사용되어 있고, 아까는 오색 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음성상징어 나왔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읽으면서 체크해두고 가야지. 봐봐. 시방은 청설모가 봐봐. 요거는 뭐? 봐봐. 말을 건네는 방식이지, 그지?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또 뭐가? 시방 지금은요,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뭘? 감나무 가지를 음성상징어 사용되어 있고, 여기까지 자연현상이지, 그지? 자연현상이고요. 요거 동그라미 친 거 뭐?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존재.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존재이고, 그리고 요걸 보고 감나무 잎새 여러 가지 것들이 와서 흔들지, 그지? 바람, 햇살, 딱따구리, 그리고 청설모, 그죠? 사랑이 끝나기로쓰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아까 우리 보기에서 보면 이별한 상황이라 그랬지.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리움 사라지지 않는다. 이별로 인한 그리움이지. 이별로 인한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목성이처럼 커갈 땡감들. 자, 그리움이 자란다. 추상적인 것을 자란다.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자, 이렇게 하면 커갈 땡감은, 자, 때로 머리로 흰 구름이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를 맞아보게, 땡감 위에 뭐가 흰 구름이 장대비가 떨어지는 거야. 이거 무슨 소리일까?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한다.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한다. 이별 후에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한다.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랴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이것도 뭐야 그래 그래 말을 건네는 방식이네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퍼떡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앞에처럼 흰구름도 있고 장대비가 감나무 땡가미에 쏟아지듯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야. 다양한 경험이고요. 그러면 자, 요게 다 뭐 이런 다양한 경험은 내적 성숙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야. 내적 성숙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고 요 과정이 있어야지. 자, 그 기다림이 읽는데 여기 기다림이라는 거 추상적인 것이고 읽는다를 구체적으로 감이 익어가듯이 기다림이 읽는 거야. 그리고 또 뭐 서러움까지 익었어. 이것도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지? 저 짙푸른 감들. 자, 감들은 어떤 감들? 땡감들. 근데 이 땡감이 뭐? 마침내 형형덩풀 밝힐 것이라면 홍시가 되는 거야. 이 땡감이 홍시가 되는 거야. 뭐 했다는 거야? 인간으로 보면 내적 성숙을 했다는 얘기지, 그지? 세상은 어찌 하나지 않으랴, 세상은 어찌 푸시지 않으랴. 이렇게 하면 내적 성숙을 하면, 자, 세상은 하나고 하늘이 어찌 부시지 않으라. 내적 성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설이고 대꾸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좋은 미래를 긍정적인 미래가 기대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익어가는 감을 통해서 깨달은 인간 내면 성숙, 깨달은 인간 내면 성숙 과정, 인간 내면 성숙 과정이 드러나 있고 두 번째 시는요 뭐냐면 번짐이야 번짐. 수목정원구 번짐. 수목화 기법을 사용했다 그랬지 그치 수목화 우리 수목화 기법이고요. 수목화를 보면 목이 쏙 번져가가지고 한 작품이 되지 그치. 자 번지면 뭐가 없어?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고 서로 스며드는 거야.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목련꽃 보니까 봄은 지나가고 봄이 지나가니까 뭐 여름이 되고 요거는 자연현상이지. 너는 내게로 요걸 갖다가 어디에 인간으로 적용시켰다.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내게로 번진다. 너에서 나로 번지고 나에서 또 너로 번져 나간다. 뭘 얘기할까요? 조화로운 삶을 얘기합니다. 일체감이고요. 번짐, 번져야 살지. 이 번짐이요. 그럼 번져야 살지 이랬잖아, 그치? 그럼 번짐이요. 삶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야. 삶의 핵심적 요소가 번짐.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꽃이 번지니까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되고요. 여름은 번져 뭐가 되고요? 가을이 된다. 요 얘기는 계절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지. 계절의 순환이고요. 여름은 성장의 계절. 가을은 결실의 계절. 성장과 결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봐. 여름이 번져서 가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했지, 그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름이 번져서 여름이 번진다. 이렇게 꽃이 번진다.
번진다 이렇게 사용했지. 음악은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그러면 음악이 그림이 되었네요.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삶도 번진다. 이렇게 얘기했지. 의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시 환히 밝힌다. 삶을 다시 환히 밝힌대요. 자, 요 앞에 두 개는요. 음악은 그림으로, 음악은, 앞에 두 개가 아니고, 앞에 것만. 자, 음악은 그림이 된다는 것은 예술의 장르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야. 예술 장르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고, 다시 말하면 예술간의 조화를 얘기하고, 그리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되고 죽음은 번져서 다시 삶을 환하게 밝힌대. 이건 삶과 죽음의 순환적 과정. 삶과 죽음의 순환적 과정입니다. 또 한 번 저녁은 또 번져가지고 뭐가 되니? 밤이 되고요. 밤이 된다. 이거는 시간의 순환. 번져야 사랑이지. 상기슭에 오두막 한 채 번졌어. 상기슭의 오두막은요, 인위적인 것이지, 그지? 이게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것이고, 이게 번졌어. 봄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이건 자연이지, 그지?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얘기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필. 고전 수필 볼게요. 자, 창의옹이라는 사람하고 창의옹과 글쓴이의 대화야. 글쓴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문답법이겠지. 문답법이고요. 창의옹의 성은 정의용, 창의용이라는 것은 어느 늙은이 이런 뜻이야. 어느 늙은이가 정의용 이름은 난이래요. 정난인가봐. 자, 구체적 인물 정보를 줬다 그지? 성은 정이고요. 이름은 난이래요. 그리고 영남 사람이래요. 구체적 인물 정보를 주면서 인물 정보를 주네요. 정보를 주면 그러면 뭐 사실성이 높아지지, 그지? 옹이 먼 영남으로부터 와서 남생에 있는 나를 방문했대요. 옹을 보니 이마가 늙고 콧날이 오똑하며, 양미간이 시원스럽게 넓었고 의관은 크고 훌륭하여 지금 세상의 복장이 아니었다. 지금 뭐하니? 청예옹의 외양을 묘사하지. 외양 묘사하는데 보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인적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서둘러 뜰로 내려가 맞아들여 절한 후 모시고 앉아 옹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이한 풍정이 강렬하게 풍겼고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 기세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차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이거 누구의 생각? 글쓴이의 주관적인 평가지. 글쓴이의 주관적 평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수필이니까요. 옹이 이런 말씀을 했다. 사람이 살아가며 활기치고 다니는 것은 정신이요. 사물과 접하는 것은 눈일세. 그 정신이 막히면 속이 답답하고 세상 구경하는 것이 협소하여 시야가 좁아지지. 정신과 세상 구경 둘 다 흡수하면 사람의 기운이 크게 펼쳐지지 못하는 법이네. 늙은이의 눈으로 이 인간 세상에 사는 자들 보면 겨우 진흙 구덩이의 지렁이나 새우젓 속의 등에 벌레에 불과하다네. 내 눈에 보니까 이렇게 늙은이라는 것은 창의용 자신이고요.
상이용이요. 내 눈으로 보니까 인간 세상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진흙구덩이에 허덕이는 지렁이 같고, 그리고 막 새우젓 속에 있는 등에 벌레 같다네. 그럼 다시 말하면 작아 보인다는 소리야. 작아 보인다고 이렇게 등에 비유를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 보니까 엄청 작아 보이고 막 허덕이면서 사는 것 같다.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반박을 한 거야. 반론을 제기한 거야. 반론 제기. 선생의 말씀이 심한 것 아닙니까? 너무 거침없어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웅이 이렇게 말을 이었다. 자네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게 있네. 세상에서는 추자가 하는 말을 인간의 사고로는 헤아릴 수 없다고 하면서 추자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인간의 사고로서 헤아릴 수 없다 그럴까? 희둥굴에 눈을 뜨고 빨려 들어간대요. 들어가지. 그러나 황홀한 세계를 추측하느니 존재하는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낫고, 이 추자가는 말은 황홀한 세계에 관한 말인가 봐. 그 추자라는 사람 뒤에 있거든. 황홀한 세계래. 허황한 세계에 관한 말인가 봐. 추자는 제 나라의 학자로 음양오행 사상에 대해 뛰어난 식견을 지녔다. 그런 것들이 허황한 세계를 추측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하느니 존재하는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낫고, 말을 가장하여 하느니 안목을 크게 넓히는 것이 낫네 하면서 뭐 하느니 뭐 하는 것이 낫고, 뭐 하는 것이 낫고, 뭐 하는 것이 낫네. 대꾸법을 사용해서 추제의 말을 긍정했니 부정했니? 부정했지, 그지? 허황된 거, 음양오행 이런 거 찾아가느니 존재하는 세계, 네가 여행하고 싶은 곳 한 번 더 가보는 게 낫다. 추자의 말을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해동의 나라는 쫓기는 하지만, 해동 조선이야, 조선. 조선은 쫓기는 하지만 내가 볼 수 있는 힘을 다하면 나의 정신세계를 넓게 트이게 할 수 있네. 이 늙은이가 30이 되어 청노새 한 마리, 아이송 하나, 보따리 하나, 이불 한 채를 가지고 길을 나섰어. 남으로는 어디 갔냐면 낙동강 가봤고요. 덕유산에 오르고 속리산을 더듬고 월출산에 오르고 지리산을 엿보았고, 서로는 대동강을 굽어보고, 동으로는 태백산, 소백산을 구경하고, 단발령을 넘어 금강산을 2번 들어간 뒤 바닷가를 따라 돌아왔네. 자, 요까지는 뭐야? 지금 해놓은 요까지 쭉 어떻게 해요? 가본 곳이지. 여행한 곳을 열거했습니다. 여행한 곳을 열거했고, 오직 백두산, 북쪽의 백두산과 남쪽의 한라산에만 아직도 창해옹의 족적이 없단 말씀이야. 그러면 여기는 가보지 못한 곳이지. 가보지 못한 곳. 이 늙은이는 아직 노쇠하지 않았어. 노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야? 가보고 싶은 의지가 있다. 가보자는 의지가 있다. 가보자는 의지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유상기 한근을, 유상기라는 것이 아마 여행을 기록한 것인가 봐. 여행 기록한 책을 한 건 꺼내 보여주었다. 무너진 담장 아래 깎아지는 듯한 벼랑 밑에서 피곤에 지쳐 실적에 등불을 밝히고 나무 껍질을 벗겨 생각나는 대로 가볍게 써내려간 글이었다. 그의 글은 꾸미기를 일삼지 않고 정사가 뛰놀아서 구애를 받은 데가 없었다. 또 그림이 중간에 섞여 있는데 산의 맥을 찾고 물길을 따지며 깊이를 헤아리고 먼 거리를 본듣기에 명백하게 하여 속이 시원하였다. 자, 명백하여 속이 시원하였다. 요 구절만 딱 봐도 이 유상기에 대해서 이 글쓴이는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긍정적이지, 그지? 유상기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거야.
우리 글쓴이의 심리를 찾을 때 뭐 하는 게니? 수식하는 말 또는 서술을 보는 거야. 나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말씀을 올렸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 더럽고 시끄러운 세상의 평범한 인간이라. 더럽고 시끄러운 세상의 평범한 인간은 누구야? 나지, 나. 선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일어선 이유는요. 이걸 보고 감동을 했기 때문에 일어선 거야. 선생은 누구야, 이게? 창의용이지. 처음에는 선생을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상하게 구는 분인 줄로 착각했으니 창의용을 잘못 알 뻔했습니다. 이제야 선생을 알겠습니다.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서 표현이 훌쩍 세상을 벗어나서 논의는 옛사람이 아닌지요. 선생을 뵙고 나니 허둥지둥 세상을 출입하여 조그만 이해를 보기만 하며 황급히 제 갈 길을 잃어버리는 세상 사람을 다시는 감히 선비라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누구하고 창의용하고 세상의 선비를 세상 사람들하고 대조하면서 선비의 올바른 모습을 깨달은 거지. 선비의 올바른 모습을 깨달음. 자, 한 해 남짓 지나 한밤중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해 남짓 지났대요. 그러면 시간이 1년 지났다는 소리지, 그지?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이야. 다름 아닌 누가 찾아왔냐면 창의옹이 찾아온 거야. 백두산에서 오는 길이었다. 백두산 아까 못 가봤지? 못 가봤는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갔다 왔네. 내게 오가는 길의 험난함과 요람에서 겪은 풍부한 사연, 산골짜기와 바위 동굴의 기이한 경치, 구름과 안개, 초목의 온갖 변화를 말해주었다. 촛불 심지가 몇 개 타들어갈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얘기했나봐. 오랜 시간 흥미진진하게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 새벽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창의용은 벌써 보이지 않았대. 좀 이인다운 면이 있다, 그치? 오호라, 깨달은 거야. 야, 오호라, 영탄적이지? 영탄적, 깨달음을 나타내는 거야. 깨달음. 그럼 어디에? 예찬, 경이로움이 되겠지? 먼 옛날, 여러구와 장자 같은 무리는 여러구와 장자는요. 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노장 사상에 있던 노장 사상이 뭐야? 자연 속에 살아야 돼. 모든 걸 보고 노장 사상. 무의자의연으로 돌아가야 돼. 인위적인 것은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잖아, 그지? 같은 무리는 입이 닳고 혀가 타도록 도를 지닌 자를 칭찬했지만 호공을 가르고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텅 빈 세계를 찾아 소유하는 자에 불과했네. 뭐 불과했다는 이런 서술을 봐봐. 여기에 불과했다. 그러면 이 여러구하고 장자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 그죠? 부정적 평가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저 서술로 갖고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들이 하는 일은 반드시 기괴하고 그들의 지향은 반드시 제 멋대로였어. 성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들 배척한다. 이거 배척한다. 이런 거. 뭐 제 멋대로다. 이런 서술어들이 다 여러구와 장자를 갖다가 이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자, 이 성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인을 따르는 사람은요, 유학자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성인께서는 마음으로 얻은 것에 즐거움을 준다. 마음으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얻은 것을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그들은 어째서 듣지 못했는가. 이 여러구와 장자 같은 사람들은
모든 거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가야 돼. 그거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즐거운 일이야. 이게 누가? 유학자들이 했다는 얘기야. 진실로 마음의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공자와 안연의 즐긴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으리다. 아, 공자와 안연은요. 어떤 걸요? 마음으로 즐거움을 삼은 사람들이겠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 공자와 안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 그러나 굳이 돈은 제각기 같지 않으니 제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뿐이다. 고 하지 않으셨던가? 그래. 노장사상의 사람들은 그걸 즐기고 공자와 안녀는 이걸 즐기고 각기 돈은 제각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도를 즐긴다는 거 하지 않으셨던가? 창예용의 즐거움은 그러면 창예용은 뭘로? 산수사에서 얻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서리법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이 창예용은 세상 이치도 깨닫고 즐거움도 느낀 거구나. 자, 헤아릴 수 없구나. 근래 탐나 제주야. 아까 창예용이 백두산 안 가봤는데, 백두산은 지금 아까 갔다 왔지, 그지? 제주 안 가봤다 그러는데 가보자는 의지는 있었지, 그지? 탐나에서 온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니 어떤 이가 지팡이를 짚고 자, 짧은 베옷을 입은 채 남해 바다에 서 있더라고 했다. 어디 가려고? 제주도 가려고. 아, 그 사람이 분명 창혜용일 것이다. 그러면서 창혜용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지, 그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